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히 내리는 2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대선 후보 간 갈등 내분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뜬금없는 비대위설이 튀어나와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이종건 교수님과 그 내막이 무엇인지 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갑자기 국민의힘 내에서 뭐 비대위를 구성한다, 특히 윤석열 캠프 쪽에서 검토한다, 예.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또 정가에 특히 국민의힘 또 다른 후보들이 일부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발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이게 지금은 이제 최재형 그 후보 측에서 아마 또 강력히 그 의혹을 제시하고 하는 모양인데, 저 17날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18일 아닙니까? 18일 그랬습니까? 네. 만나서 정가변 이제 전 국회 부의장이 주선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실망스러운 이야기도 했고, 그걸 정가변 전 부의장이 또 공개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각 요즘 후보,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그동안에 약간 그런 갈등 구조 같은 게 형성이 됐거든요. 예. 뭐 의도했거나 안 했거나. 그러다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 체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배제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이 있을까 하는 논의를 혹시라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캠프 측에서. 이런 이제 추측도 가능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언론이 또 그걸,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말이야. 분석을 하면서 또 그걸 이제 거기다가 좀 자기들 견해라든지 이런 걸 또 더 보태서 이렇게 이제 각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요. 윤석열 총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 사이에 심각한 뭐 그런 갈등 구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윤석열 그 캠프에서 그런 식으로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외부에서 좀 추측, 짐작, 뭐 자기 나름대로 분석, 이것이 가해진 그런 현실성 없는 각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내용이 8월 18일 날 예. 김종인 예.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해서 나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주간지인가요? 일요신문에서 뭐 윤석열 캠프에서 비대위 카드를 검토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후보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를 했고,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이 KBS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이번 대선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도움을 안 받고 대선을 치르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다. 참 당의 어른이 없구나. 조정할 사람이 없구나. 이런 발언을 하면서부터 혹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지나간 얘기들을 정치라는 게 수시로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데, 특히 이 주간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한번 써놓은 기사를 이미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또 안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르신문 제가 뭐 기사를 봤는데도 이게 제대로 된 취재인가 하는 정도의 그런 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국민의힘 내에 무슨 적어 논쟁에서부터 그 이전에 녹취록 파문까지 이런 것들이 뭐 봉합이랄까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강력히 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했더라면 아마 또 이런 게 상당히 이런 식의 추측이 잠잠해질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 김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데다가 이제 김재원 뭐 이런 사람도 그렇지만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 대안으로 내놓고 뻔하잖아요. 비대위 체제로 가자. 뭐 옛날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측이 있지. 예,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이제 언론들은 보면 언론들은 언론이 취재하는 거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해설 기사라든지 분석 기사라든지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팩트 뭐 하는 그것도 스트레이트 기사 따로 없고 해설 기사 따로 없어요. 그냥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는데 특히 이제 이 주간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본래부터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걸 말이죠. 무책임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면 그게 독자들이 볼 때 기정사실화 되듯이 하거든. 근데 이게 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비단 이거 비대위라는 것은 이제 당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을 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여권에서도 뭐 여권의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그쪽에서도 야당을 흔들기 위한 그런 말을 슬슬 흘릴 개연성이 있거든요.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는 와중에 뭐 보통 사람들도 뭐 상당수 우리 뭐 시청자라든가 유권자들도 그 이준석 저래 갖고 되겠느냐 그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뭐 당내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비대위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비대위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최고위원회에서 그게 결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 박근혜 비대위도 2012년에 생겼거든요. 그 당시 당 대표가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유승민 최고위원부터 사퇴를 하면서 비대위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2021년 김종인 비대위가 생긴 건 뭐 다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최고위원회가 와해가 되든지 저절로 자기들이 그냥 와해가 되든지 아니면 최고위원회에서 이건 지금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겠다. 비상한 시국이다. 이래서 결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준석 체제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최고위원회 구성 멤버 중에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윤석열 쪽에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비대위로 가겠다는 또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최고위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뭐 그것을 자기가 공공연하게 내세우고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준석 대표는 지금 아직도 최고위원 두석을 갖고 있죠. 그렇죠. 지명직 최고위원 두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스스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냐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또 사실은 그동안의 논란을 보면 말을 이제 뭐 좀 너무 쉽게 했다든지 아니면 특정 이제 그 후보들에 대해서 좀 과격한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뭐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을 공공연히 이야기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를테면 설화에 얽힌 점은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해명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윤석열 후보 측하고도 또 서로 윤석열 후보하고 이 대표하고도 또 서로 간에 이제 뭐 그 갈등이 이제 봉합됐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이가 직접 대결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총장 안에 캠프하고 총장 이 후보하고 반드시 항상 생각이 같이 가는 건 아니고 또 전략적으로도 한쪽에서는 막 문제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그걸 다독거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 자체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뭐 그것은 비대위에 대해서 그 입맛을 다신다든지 뭔가 뭐 뒤에서 그런 걸 추진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의혹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럴 때 지금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는데 그냥 이준석 대표 체제가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단 내려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안 그렇게 되면 이 당이 지금 어렵다는 거죠? 혼란에 빠져들어요. 혼란에 그냥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당을 완전히 그냥 대선을 앞두고 당을 주저앉혀 버리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측의 반응도 나왔지 않습니까? 또 서병수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경준 위원장도 사퇴를 했고 25일 비전 발표에도 윤석열 측에서 참석을 하겠다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갈등 관계를 계속 끌고 가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더군다나 윤석열 전 총장도 이런 당 내분 사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것은 확전을 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 윤석열 그 측에서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것을 뭐 추진한다든지 그것은 말하는데 그런 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정말 여기서 만약에 이 캠프 내에서 우리가 비대위로 가자든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저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가는 1등 가는 후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점이 많단 말이죠. 설령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다 하더라도 말을 못 꺼내는 게 저 1등의 그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측에서는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죠. 하더라도 다른 데서 해가지고 뭐 상황이 완전히 그렇게 됐으면 모르지만은 그 전에 자기들이 먼저 끌어낼 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마 최재형 후보 측에서. 윤석열 측의 김병민 대변인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 가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의심의 여지를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하는 측은 뒤따라가는 측은 이제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냥 밝혀라, 해명해라. 그건 우리는 없다. 그래도 계속 이제 해명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자칫하다가는 이준석과 몇몇 후보 측, 윤석열과 몇몇 후보 측 이런 식으로 당이 양분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 비대위 문제에 대해서는 최재형 측만 뭐 이 얘기를 하고 나왔지 다른 쪽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무시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언론 보도라든가 그런 설에 대해서. 근데 왜 최재형 측만 이렇게 정색을 하고 나섰을까요? 아니 최재형 측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치고 들어가는 측이고 뭐랄까 윤석열 후보 측은 앞서 나가는 측이고 최재형 후보 측은 뒤에서 따라가는데 요즘 좀 상당히 좀 이제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상황을 이제 좀 반전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최재형이 존재감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큰 논란거리를 하나 던짐으로써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우려되는 것은 뭐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측에서 그런 걸 시도한다. 그래가지고 비대위 체제가 되면 이제는 우리는 뭐 입지가 없어진다. 뭐 이런 이제 우려도 내부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 측에도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뭡니까 자기도 이제 팀이 있고 캠프가 있으니까 거기서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런 것을 아마 이번에 할 때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최재형 후보의 존재감을 한번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터뜨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존재감을 부각시켜도 상당히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감이 되는 걸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지 다른 후보들도 입 다 다물고 주간지에서 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색하고 나선 게 노이즈 마케팅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근데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노이즈 마케팅 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까 그걸 부각시켜 보자는 뜻이겠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하고 만나서 했던 이야기 여기서 상당히 또 현실적으로 그를 뭔가 어떻게 변화의 여기서 가능성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
하고 전 총장하고 이렇게 만약에 아주 그 가까워진다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원래부터 윤석열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좀 전화 좀 해라 했는데 안 하니까 그동안 조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별의 순간을 최재형한테로도 옮겼다가 김동연한테도 옮겼다 보는데 지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선택이 없다. 다들 뭐 뜨지도 않고 뭐 하는 거 보니까 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윤석열을 지지해가지고 정권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죠. 그렇게 되니까 네. 최재형 그 후보 측, 그 캠프 측에서는 상당히 이 자체가 엄청스러운 그 악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침을 한번 크게 놓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홍준표 의원 후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좀 얘기가 그런 대로 일리는 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른을 모셔오자고 했는데 무슨 어른을 모셔오느냐. 당대표가 당의 최고의 어른 아니냐. 아무리 젊은 대표라 하더라도 그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 사람 어른을 모셔야 한다.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참 최재형 캠프 측이 최근에 뭐 워낙 뜨지를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과한 오버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꼰대 정치다, 자폭 정치다.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당장 그만둬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좀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김재원 의원도 그런 말 했다는 것도 사실은 어른론 이것도 어른이라든지 이런 거 말하자면 그 자체가 꼰대론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 때문에 이준석 대표란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거기서는 벗어나야죠. 벗어나서 정말 이 멋있는 경선을 통해서 이 국민의 힘이 아주 국민이 열망하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 무슨 비대위 체제는 저는 또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에 보인 그 행태에 대해서는 아주 좀 저는 또 부정적인 그런 감정도 갖고 참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것은 체제를 안정시키고 서로가 서로 신뢰하에서 그 대표는 대표들의 역할을 하고 후보는 후보들의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자꾸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만약에 싸움 시켜놓으면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런 점에서 누구라도 당내 누구라도 뭐 어떤 후보라도 당을 그렇게 분열시키고 의욕을 증폭시키고 그러므로써 서로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이런 데서는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경선위원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본인은 경선위원장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어요. 예. 그렇다 한다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경선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선거 관리를 하면은 뭐 이준석 대표의 발언권이랄까 영향력도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이 선거관리위원장, 경선위원장을 어떤 분으로 모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이 웬만하면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사람을 모셔와야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 경선 준비위원장, 경선위원장을 선택할 때 자기 가치관만 내세운다든지 이렇게 자기 판단만 내세운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부분의 전체는 안 되더라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아서 지금 그런 인물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이 21일 아닙니까? 예. 23일쯤에는 내정이 되어야 하고 26일 최고위가 있고 선관위가 발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 평론가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내부적으로는 좀 누가 보더라도 뭐 그만하면은 후보들도 동의를 하고 또 국민들도 괜찮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글쎄 그게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이 후보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지금 명망가들, 예?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 또 명망가들 이런 사람들하면 전부 걸려 있단 말이지. 걸려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좋아하면 저쪽이 싫어하고 저쪽에서 좋아하면 이쪽이 싫어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또 명망이 없는 사람을 뽑으면 이건 이제 또 당의 그 뭐랄까 분위기 띄우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외부에 또 인사를 또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유력 주자들을 하고 사이에서라도 이 대표하고 사이에서라도 긴밀한 그런 논의가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다음에 아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외부 쪽에서 김항식 전 총리, 정홍원 전 총리 그런 분들도 거명이 되고 있고 뭐 그런 분들이 또 그런데 참여를 할지 여부는 또 변론입니다만은 예. 당내에서도 그 황우려 전 대표, 권영세 지금 대협력위원장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저 같으면 그냥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같은 분이 어떤가 하는데 뭐 원론적인 얘기는 백날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내분 사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도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제 8월 말부터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가는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윤석열 전 총장도 지지율을 다시 반등한다 할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방법들이랄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그 윤 총장은요. 윤 총장이 지금 이 지지율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비한다든지 그 신경을 곤두세우면 이제 저 선거를 못 치릅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도 그것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가도 언제 계속 올라갑니까? 그 다음 계속 올라간다고 끝까지 저 결승전에서 먼저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점에서 이제 그거는 전략적으로 따져 들을 문제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에 윤 전 총장이 국민에게 국가 미래 비전을 이제 제시한다든지 예.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제시한다든지 또 정부의 현재의 그 실정 이렇게 막 하면서 실정을 효과적으로 예? 그것을 이제 공격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안 돼 있거든요. 뭐 윤 총장뿐 아니라 전체가. 그래서 이제는 1등이니까 이제는 저 사람이 과연 이제 국가를 경영해 나갈 책임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윤석열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뜬금없이 국민의힘 내에서 비대위설이 튀어나와서 좀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치 현실, 당 내외 사정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설에 그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